오늘 그곳에서 기다릴게.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다. 세영은 커피를 내리고 지우는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 소파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다. 세영은 무심코 화면을 봤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그리고 메시지 한 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렸다. 세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지훈과 세영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부였다. 결혼 7년 차 여전히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그들을 보며 사람들은 말했다. 저렇게 사이좋은 부부도 드물지. 세영아, 커피 향 좋은데? 샤워실에서 지훈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응, 방금 내렸어. 세영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평온했다. 그날 이후 세영의 눈빛은 달라졌다. 그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 늦는다는 전화, 회식이 있다는 문자, 주말 골프 약속.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세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배웅하고 집에서 기다렸다. 2주가 지난 금요일 저녁 지훈이 말했다. 내일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 어디서? 세영이 물었다. 강남 쪽. 아마 늦을 거야. 그래, 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는 동안 세영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운전해서 데려다 줄게. 응?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야, 당신 요즘 피곤해 보여. 그리고 이따 술도 마실 것 같은데 대리 부르기도 번거롭고 내가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줄게. 세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차 안은 고요했다. 세영은 핸들을 꽉 쥐고 전방을 응시했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도착을 알렸다. 하지만 세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 차를 몰았다. 익숙한 길, 강변 도로, 가로등이 점점 뜸해지는 곳. 세영아, 여기가 아닌데? 세영은 대답 없이 차를 세웠다. 강물이 검게 흐르는 곳.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사랑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곳이 어디야? 세영이 물었다. 그곳에서 당신을 혼자 기다리고 있을까?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세영아, 너 무슨 소리야? 그날 밤 빗속에서 차가 미끄러졌다. 급커브를 돌던 세영의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지우는 척추를 다쳤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걷기는 어려울 겁니다. 세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눈물을 쏟으며 남편의 손을 붙잡았다. 미안해. 미안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엔 체념이 가득했다. 그날 이후 세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의 간병에 매달렸다. 매일 아침 남편을 휠체어에 앉히고 식사를 챙기고 재활치료에 동행했다. 밤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고 약을 먹이고 이불을 덮어줬다. 주변 사람들은 세영을 칭찬했다. 정말 천사 같은 아내야. 저런 사고가 났는데도 저렇게 헌신적으로 돌보다니. 병원 간호사들도 재활센터 직원들도 동네 이웃들도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세영은 그럴 때마다 쓸쓸하게 웃었다. 6개월이 지났다. 지우는 점점 말이 없어졌다. 한때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는 사람이 남았다. 세영은 그런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어느 날 저녁 세영은 남편의 휠체어를 밀며 산책을 나갔다. 강변공원. 사람들이 조깅하고 자전거를 타는 그곳. 지우는 고개를 숙였다. 세영은 휠체어를 멈추고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미안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렇게 됐어. 세영은 휠체어 옆에 쪼그려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날 운전은 내가 했잖아.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세영은 다시 일어나 휠체어 뒤에 섰다. 그리고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이젠 영원히 내 곁에 있겠지. 그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다. 위로의 말인지 확인의 말인지 알 수 없었다. 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세영은 휠체어를 밀어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세영은 잠든 남편을 내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사랑, 죄책감, 안도감, 그리고 무언가 더 어두운 것. 그녀는 남편의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여보. 창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지훈이 말했다. 세영아, 다리의 감각이 느껴져. 세영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다. 뭐라고?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아. 지훈의 목소리엔 흥분이 배어 있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MRI 사진을 들여다봤다. 기적입니다. 손상된 신경이 재생되고 있어요. 집중적인 재활 치료를 받으면 다시 걸을 수도 있습니다. 진료실엔 환호가 터져 나왔다. 지우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옆에 앉은 세영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세영아, 들었어?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대. 지훈이 세영의 손을 잡았다. 응, 정말 잘 됐어. 세영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그날 밤 세영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지훈이 다시 걷게 된다면, 직장에 복귀한다면, 예전처럼 밤늦게 들어온다면, 그 여자를 다시 만난다면, 아니, 안 돼. 세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작은 약병이 있었다. 사고 직후 처방받았던 근이완제. 과다 복용하면 근육이 마비된다는 약. 그녀는 약병을 꺼내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곧 결심한 듯 부엌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세영은 평소처럼 지훈의 약을 챙겼다. 혈압약, 비타민, 재활보조제, 그리고 물 한 잔. 지훈은 의심 없이 약을 삼켰다. 오늘 재활치료 열심히 해야지.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응, 그래야지. 세영도 웃었다. 완벽한 미소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훈은 이상한 증상을 호소했다. 이상해. 며칠 전엔 분명 감각이 더 좋아졌는데 요즘 다시 둔해지는 것 같아.
피곤해서 그럴 거야. 재활 치료도 강도가 세잖아. 세영이 남편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그런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세영은 다시 남편의 약에 근이완제를 섞었다. 그녀는 잠든 남편을 내려다보며 휠체어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다시 걸으면 안 돼. 당신은 내 거니까. 그녀의 눈빛엔 광기와도 같은 집착이 서려 있었다. 사랑이 병이 되는 순간, 세영은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창밖엔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완벽한 아내의 가면 뒤에서 괴물이 숨을 쉬고 있었다. 2주 후 정기 방문 간호사가 왔다. 박수진 간호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환자의 약을 체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환자분 약 좀 볼 수 있을까요? 세영은 자연스럽게 약 봉투를 건넸다. 수지는 하나씩 확인하다 표정이 굳었다. 비타민 용기에 든 알약. 색깔과 크기가 미묘하게 달랐다. 이거 비타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럴 리가요. 약국에서 받은 건데 세영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수지는 알약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다. 이각인 문양. 근이완제였다. 죄송하지만 이 약들 병원에 가져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세영의 미소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왜요? 문제라도 있나요? 혹시 모르니까요. 수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흘 후 경찰이 집 앞에 섰다. 약물 분석 결과가 나왔다. 비타민으로 위장한 근이완제, 과다 복용된 진통제, 신경 억제제. 모두 지훈의 회복을 방해하는 약물이었다. 아내분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형사가 차갑게 말했다. 거실에서 휠체어에 앉은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세영아, 이게 무슨 소리야? 세영은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다. 슬프고 아름답고 무섭게 평온한 미소. 당신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약을 바꿔치기 한 걸 지킨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사가 물었다. 세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이 죄야.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난 단지 그를 지킨 거야. 당신이 떠날까봐, 다시 나를 버릴까봐. 세영아!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눈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다. 당신은 몰랐겠지. 세영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당신이 다시 걷게 되면,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 여자에게 다시 갈까봐. 무슨 소리야? 무슨 여자? 휴대폰에 있던 메시지. 오늘도 그곳에서 기다릴게. 기억 안 나? 세영의 눈빛은 광기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억을 더듬었다. 그건 어머니셨어. 깜짝 생일 파티 준비하시던 거였어. 세영이 너 생일 이벤트 해주신다고. 세영의 미소가 깨졌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이세영 씨, 상해죄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쌌다. 세영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봤다. 미안해. 하지만 당신을 너무 사랑했어. 그 사랑은 감옥이었다. 그리고 이제 진짜 감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6개월 후 지우는 면회를 왔다.
정신병원 특별병동. 법원은 세영에게 치료 감호 처분을 내렸다.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세영은 환자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만은 텅 비어 있었다. 어떻게 지내?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오길 기다렸어. 세영이 미소 지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휠체어 바퀴 위에 놓여 있었다. 여전히 걷지 못했다. 약물의 영향인지 심리적 트라우마인지 알 수 없었다. 재활 치료는 세영이 물었다. 하고 있어. 거짓말. 당신 표정만 봐도 알아. 세영은 고개를 기울였다. 무서운 거지. 다시 걷는 게 지훈의 손이 떨렸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난 기다릴 수 있어. 여긴 시간이 많으니까. 세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마치 예전처럼. 나 이혼 서류 가져왔어. 지훈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세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이혼 못해. 세영아, 당신은 내 거야. 지금도, 앞으로도. 그녀는 유리창에 손을 댔다. 지훈은 오한을 느꼈다. 등골이 서늘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 지훈은 휠체어를 돌려 복도로 나왔다. 긴 복도, 하얀 벽, 소독약 냄새. 그는 바퀴를 굴려 출구로 향했다. 뒤에서 세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해서 가. 또 와야 돼.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저 더 빨리 휠체어를 밀었다. 병원 밖. 지훈의 절친 민수가 병원 주차장에서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무거웠다. 민수의 부축으로 차에 타려던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그는 망설이다 받았다. 여보세요? 그리고 익숙한 숨소리. 누구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는 끊겼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그 숨소리의 주인을. 병원 5층 창가. 세영은 유리창 너머로 주차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언제든 돌아오겠지. 내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주차장에서 바람이 불었다. 지훈의 휠체어 바퀴가 멈칫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어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다. 5층 창가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다. 자유와 공포가 동시에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지훈아, 너 괜찮은 거지? 민수가 지훈에게 물었다. 지훈은 민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다. 민수가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싣고 지훈을 조수석에 태웠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차는 천천히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100m의 병원이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세영의 시선은 그의 등에 박힌 채 떨어지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족쇄. 그것이 그를 따라왔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